제1결제 붓다 인멸로 교단이 의지해야 할 것이 법이었으므로 붓다 교법을 정리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붓다는 수기설법을 하였기 때문에 그 형식은 반드시 일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법을 통일시키고 전승에 적합하도록 법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또 시대가 지남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설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전승은 오로지 구송에 의존하였으므로 교법의 일부를 암송할 수 있는 전문화된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를테면 율의 암송자, 지율자, 법의 암송자, 지법자, 법의 해설자, 설법자, 지론모자, 지론자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인도 불교사 중에는 몇 번의 결집, 전설이 전해진다. 결집은 교법의 합송을 의미하는데 비구들이 집회에서 편집된 성전을 함께 외움으로써 불설로 승인하였다. 율장 건도부의 끝부분에 부수된 2장에는 제1, 2결집의 전설이 기술되어 있다. 제1결집은 붓다가 열반에 든 바로 그해 라자가하에서 500비구가 모여 실행하였다. 대가섭이 사회자가 되고 우팔리가 율을, 아난다가 법을 암송하였다고 한다. 제1결집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학자도 있지만 율과 법의 최초기 단편적인 내용이 라자가하의 집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이 전설의 원시적 형태를 살필 수 있다. 제2결집 불멸 100년 또는 110년에 베살리에서 밭지족 출신의 비구들이 다음에 10가지 사실에 대해 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뿔로 만든 용기에 식염을 축적하는 관행. 두 번째, 규정된 시간에서 태양의 그림자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넘긴 때의 식사 관행. 3. 다른 부락에 가서 음식을 취하는 관행. 4. 동일한 교구 안에 다른 주초에서 포살회를 운영하는 관행. 5. 곧 도착할 비구의 동의를 예상하여 정족수가 부족하여도 의결을 행하는 관행. 6. 화상 아사리의 습관에 따르는 관행. 7. 식사 후에도 응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는 관행. 8. 발효하지 않은 야자즙을 마시는 관행. 9. 테두리에 장식이 없는 방석의 크기에 관한 관행. 10. 금은을 받는 관행. 이러한 14에 대하여 보수적인 장로들은 이를 위법이라 반대하여 교단 내에는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베살리의 700비구들이 집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밭지 비구들이 주장한 14를 비법으로 배척하였다. 이것을 제2결집이라 한다. 이 전설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근본 분열의 전설. 율장의 제2결집 전설에서는 결집 이후 교단의 정세, 즉 분열에 대하여 아무것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후에 사전인 남전의 디파밤사와 마하밤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사이슈나가 왕통의 칼라아쇼카 왕의 치세라 하고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비구들이 만여 명에 달하여 그들 자신이 따로 결집을 실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 교단은 보수적인 경향의 상자부와 진보적인 경향의 대중부로 분열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 한다. 그러나 북전에 의하면 근본 분열의 원인으로 대천이 제창한 오사를 들고 있다. 즉 아직 나머지 유혹이 있다. 두 번째 무지, 세 번째 유예, 즉 의욕이 생긴다. 네 번째 다른 이가 깨달음을 얻게 한다. 다섯 번째 도는 소리에 따라 일어난다. 이 5가지 이것은 상다북 교단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아라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대천이 포살일에 이 개성을 읊었기 때문에 승가의 논쟁이 일어나자 중재를 맡은 사이슈 나가왕이 상자부 승려들을 따로 캐시미르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상자부와 대천의 무리인 대중부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승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대비바사론에는 사건의 연대나 당시 왕의 이름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바수미트라의 사마야 외에도 파라차낙 차크라 티베트역 등에는 불멸 116년의 아슈카왕 당시로 전하고 있다. 또 진제의 부집이론소 현재는 삼론 현의 검유집 에는 비바사론과 다로 다른 전설이 기술되어 있다. 그의 바부야의 정량부 전승은 불멸 137년 난다 왕통의 마하파트마 왕의 치세로, 같은 바부야의 상자부 전승에는 불멸 160년 마우랴 왕조의 아슈카 왕 치세로, 사리 불문경에는 불멸 200년 이전 마우리아 소카 치세라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근본 분열의 전승은 남북 양전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남전에 따르면 대천은 제3결집부의 남인도에서 활동한 장로이고 붓다고사의 카타바투 아타카타에 의하면 오사는 대중부의 한 유파인 안다카 설이라 한다. 또한 북전에서도 이를 대중부 계통의 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중부 유파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대천과 오사의 전설을 근본 분열의 전설에 결부시켰고, 여기에 다시 설일체유부의 교단 사정을 반영시킨 것이 비바사론 등의 전설로 추정된다. 근본 분열의 실태. 그런데 제2결집의 사건 발달은 비구들의 금은 수납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인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금은 수납의 문제는 14에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율조문은 붓다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제정된 규정의 폐기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의 변동에 따라 비구들의 생활 환경도 변하였으므로 율조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조문에 조건을 붙여서 행하여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정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2결집에서 행한 14의 제창은 계율에 있어서 미세한 규정을 정법이라 하여 위법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합법성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법에 관한 논쟁의 배후에는 율 규정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한 지법자와 엄격한 입장을 취한 지율자의 두 그룹이 대립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대천의 오사는 상좌 교단의 이상인 아라한의 불완전한 점을 지적하여 율에 대한 정법의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법자가 지율자를 비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전승은 지법자와 지율자 사이의 항쟁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반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불교 교단에는 처음부터 보수와 진보의 경향을 달리하는 두 파가 존재하였고, 이들의 대립이 점차 표면화되어 제2결집 이후 아쇼카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융화할 수 없는 두 부파, 즉 상자부와 대중부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풀이된다.